세상 천지에 이런 일이 또 있을까요? 한나라의 대군이, 그것도 임금의 동생이 제 발로 옥에 들어갔습니다. 저기 골문 앞을 좀 보세요. 유림들이 하얀 소복을 입고 엎드려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왕족이 도적의 편에 서다니 조선의 근간이 흔들린다며 목이 터져라 상소를 올리고 있네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억울해서라도 팔짝 뛰거나 내 신분이 뭔 줄 아느냐고 호통이라도 쳤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의금부 취조실에 앉아있는 이열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마치 차 한 잔 마시러 온 사람처럼 편안해 보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들보다 더 여유로워 보이니 참 기가 잘 노르십니다. 저 평온함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우리는 그 속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지금 저 남자는 죄를 짓고 잡혀온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죄인이 되기를 선택한 겁니다. 그 선택의 무게를 알기에 세상의 비난 따위는 들리지도 않는 게 아닐까요? 이열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결백을 주장하고 옥문을 나가는 순간 그 화살이 누구에게로 향할지를 말이죠. 자신이 쓴 이 도적의 누명을 벗는 순간 그 누명은 고스란히 진짜 도적, 바로 길동 홍은조에게 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상황을 즐기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저기 의금부 담벼락 너머를 서성이는 은조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밤새 한숨도 못 잤는지 얼굴이 반쪽이 되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대군마마가 저 고초를 겪고 있으니 그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은조를 발견한 이열의 첫마디가 참 걸작입니다. 표정이 자수라도 할 기세인데 농담처럼 툭 던지는 저 말 속에 얼마나 많은 배려가 숨어 있는지 여러분은 느껴지시나요? 네가 미안해할까봐, 네가 죄책감을 가질까봐 일부러 더 가볍게, 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주는 남자. 사랑은 때로 상대방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 내 고통을 농담거리로 만드는 일이기도 한가 봅니다. 은조는 지금 숨을 쉬는 것조차 미안할 겁니다. 차라리 내가 잡히는 게 낫지. 어떻게 대군마마를 저 차가운 바닥에 앉혀둘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은조는 섣불리 나설 수도 없습니다. 자신이 길동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순간 단순히 도적질에 대한 처벌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요. 자신의 가족, 그리고 자신을 지켜주려 했던 이열까지 모두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의금부 밖을 떠나지 못하고 그렇다고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한 채 저렇게 망부석처럼 서 있는 겁니다.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안에 있는 남자는 밖의 여인을 걱정하고 밖에 있는 여인은 안의 남자를 걱정합니다. 이 안타까운 풍경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권력과 명분을 중시하는 저 궐 안의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의 절절한 마음을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들에겐 그저 왕실의 권위를 떨어뜨린 철없는 대군과 그를 홀린 수상한 여인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테니까요. 유림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거세집니다. 왕실의 법도를 바로 세우소서. 저 말 참 무섭지 않습니까? 법도라는 게 대체 무엇이길래 사람의 진심을 저토록 난도질하는 걸까요? 그들이 말하는 법도란 결국 왕족은 왕족답게 굴어야 하고 천한 것은 천한 것답게 살아야 한다는 그 지독한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일 겁니다. 이열은 그 선을 보란 듯이 넘어버렸습니다. 대군의 신분으로 백정의 탈을 쓴 도적을 감싸고 그것도 모자라 스스로 옥살이를 자처했으니까요. 아마도 거란의 높은 분들은 이열의 이런 행동이 단순한 치기나 여색에 빠져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라 혀를 찰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단순한 사랑 노름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열은 지금 자신이 평생 누려온 그 거추장스러운 왕족의 껍데기보다 진흙탕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은조라는 사람의 가치를 더 높게 샀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세상이 손가락질할수록 그의 사랑은 오히려 더 단단한 증명사진처럼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저 좁은 옥사 안이 오히려 궐보다 편해 보이는 건 왜일까요? 어쩌면 이열에게 궐이라는 곳은 화려하지만 숨막히는 감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늘 가면을 쓰고 본심을 숨기고 바보인 척, 한량인 척 연기하며 살아야 했던 곳이니까요. 그런데 이곳 의금부에서는 연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겠다는 그 마음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는 웃을 수 있는 겁니다.
비록 몸은 묶여 있어도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로울 테니까요. 하지만 은조의 눈에 맺힌 눈물은 말을 새가 없습니다. 그녀가 흘리는 눈물은 고마움일까요? 아니면 미안함일까요? 아니면 거대한 운명의 벽 앞에 선 두려움일까요? 밤은 깊어가고 두 사람을 갈라놓은 담벼락 위로 차가운 달빛만 내려앉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저 상황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꺼이 죄인이 되는 길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이번엔 장소를 좀 옮겨볼까요? 으리으리한 도승지, 임사형의 집. 하지만 그 속은 새차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마당 한가운데 멍석이 깔려있고 살벌한 매질 소리가 담장을 넘습니다. 그 매를 맡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아들 임재희입니다. 아버지의 명을 거역했다는 게 이유라는데 친아들을 저렇게 짐승 다루듯 할 수 있는 건지 보는 사람이 다 오금이 저립니다. 임사영에게 자식이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일 뿐인가 봅니다. 말 잘 듣는 장기판의 말처럼 움직여야 하는데 제이가 제멋대로 굴기 시작하니 가차없이 채찍을 든 것이죠. 제이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도끼로 가득 찬 눈으로 바닥만 노려볼 뿐입니다. 저 침묵이 비명보다 더 아프게 들리는 건 저뿐인가요? 그는 지금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자신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아버지에 대한 증오로 온몸이 타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결국 제이는 피투성이가 된 채 광해에 갇혔습니다.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창고, 차가운 흙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그의 모습이 마치 버려진 짐승 같아 마음이 짠합니다. 어릴 때부터 형과는 차별받으며 늘 그림자처럼 살아야 했던 서자의 서름. 그 서름이 굳은 살처럼 박혀 이제는 웬만한 아픔에는 눈도 깜짝 안 하게 된 걸까요? 하지만 몸의 상처는 약을 바르면 낫는다지만 마음의 구멍은 무엇으로 메울 수 있을까요? 그는 어둠 속에 웅크려 앉아 자신을 이 지경으로 만든 세상을, 아버지를, 그리고 어쩌면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와서 괜찮냐고 물어봐 주길 바라는 마음과 아무도 내 비참한 꼴을 보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 그 두 가지 마음이 뒤엉켜 그는 지금 누구보다도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저 굳게 닫힌 광문을 열고 들어갈 사람이 과연 이 집에 있기는 한 걸까요? 그때 조심스러운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은조입니다. 자신도 혼례 문제로 머리가 복잡할 텐데 제이가 걱정되어 약을 다려왔습니다. 은조는 알고 있습니다. 서출로 태어나 차별받는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가족들 틈에서 겉돌 때의 그 서러움이 어떤 맛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은조니까요. 그래서 그녀는 제이를 외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손자라서가 아니라 자신과 같은 상처를 가진 한 인간으로서 말이죠. 은조가 광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제이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걸 보셨나요? 아마도 처음이었을 겁니다. 이 차가운 집구석에서 자신이 맞고 갇혔을 때 따뜻한 약사발을 들고 찾아와 준 사람이요. 하지만 그 순간 제이의 얼굴에 스친 건 고마움이 아니라 당혹감과 분노였습니다. 왜 하필 너냐고, 왜 하필 내 가장 비참한 바닥을 네가 보느냐고 소리 없는 아우성을 치는 것만 같습니다. 왜 이렇게 꼬였어요? 나는 그저 걱정돼서. 은조가 조심스레 약그릇을 내밀자 제이는 그 손길을 거칠게 뿌리칩니다. 쨍그랑! 바닥에 깨져 흩어진 사기그릇 조각들이 마치 제이의 날선 마음 조각들 같습니다. 그리고 뱉어낸 한마디가 가슴을 찌릅니다. 이 빌어먹을 집구석에 정 붙이고 싶게 하지마. 이 말 참 슬프게 들리지 않습니까? 정 붙이고 살고 싶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정을 붙이게 될까봐 무섭다는 말로 들립니다. 은조의 그 따뜻함에 기대게 되면, 그래서 이 지옥 같은 집에서 살고 싶다는 희망을 품게 되면 나중에 버려졌을 때 견딜 수 없을 테니까요. 상처받기 싫어서 미리 가시를 세우고 기대하기 싫어서 미리 밀어내는 저 서툰 방어기제.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함함하다는데 제이는 스스로를 찌르면서까지 남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은조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은조에게 흔들리는 자신을 미워하고 있는 겁니다. 제이는 지금껏 살아남기 위해 독해져야 했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물어뜯기는 정글 같은 집안에서 유일한 무기는 감정을 죽이는 것이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은조라는 여자가 자꾸 그 무장을 해제시키려 합니다.
따뜻한 눈빛으로, 다정한 목소리로, 얼어붙은 마음에 자꾸만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그게 제이에게는 고문이자 공포였을 겁니다. 녹아내리면 무너지니까요. 그래서 그는 은조에게 더 모질게 굴고 더 못된 말을 쏟아내며 그녀를 쫓아내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보셨죠? 은조가 나간 뒤 깨진 그릇 조각을 바라보던 제이의 그 텅 빈 눈빛을요. 밀어내고 나서야 후회하고 상처 주고 나서야 아파하는 저 어리석은 남자를 어찌하면 좋을까요? 사랑받아 본 적이 없어서 사랑하는 법도 모르는 남자. 그의 서툰 사랑 방식은 결국 자신도 찌르고 은조도 찌르는 칼날이 되어 돌아오지 않을까요? 시간이 흘러 상황이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의금부에서 풀려난 듯한 이열 앞에 이번에는 제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방금 전까지 광에 갇혀있던 그 불쌍한 서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눈빛에는 살기가 등등합니다. 제이는 지금 이열을 연적으로 보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단순히 내 가족을 넘보는 사내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유일하게 가지고 싶었던, 아니 가질 뻔했던 온기를 빼앗아 가려는 도둑으로 보는 거죠. 제이는 이열이 대군이라는 걸 알면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신분을 비웃듯 더 당당하게 고개를 쳐들고 맞섭니다. 상황을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이 말은 경고입니다. 여기는 네가 왕자 노릇할 수 있는 궐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진흙탕이라는 걸 알려주겠다는 선전포고죠. 피해자였던 제이가 순식간에 가해자의 눈빛을 하게 된 이 반전, 이것이 바로 질투가 만들어낸 괴물이 아닐까요? 제이가 꺼내든 무기는 아주 강력하고 치사합니다. 바로 혼인이라는 법적 구속력입니다. 홍은조, 홀레 올린 여인입니다. 이 한마디로 제이는 이열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대군이라 해도 엄연히 남의 집 며느리가 된 여인을 탐하는 건 폐륜이고 범죄가 되니까요. 제이는 그 점을 아주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사랑? 마음? 그딴 게 뭐가 중요하냐는 식입니다. 도장 찍힌 문서가 있고 치러진 혼례식이 있는데 네가 감히 어쩔 거냐는 저 뻔뻔한 태도. 사실 이 혼인은 은조가 원해서 한 것이지만 어쩔 수 없이 한 반강제 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법도는 과정이야. 어쨌든 결과적으로 은조는 임씨 집안의 사람이라고 규정합니다. 제이는 그 껍데기뿐인 법도를 방패 삼아 이열의 진심을 불륜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합법적인 방법으로 가장 비열한 협박을 하는 저 남자, 정말 무섭도록 똑똑하지 않습니까? 이열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칼을 들이대면 같이 칼을 뽑겠는데 법도를 들이대니 대군으로서 할 말이 없어진 겁니다. 그는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자신의 왕족이라는 신분이 때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백성을 지키고 나라를 다스리는 법이 정작 내가 사랑하는 여인 하나를 지키는 데에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는 아이러니. 이열의 표정이 일그러집니다. 분노와 무력감이 뒤섞인 저 표정은 단순히 자존심이 상해서가 아닙니다. 은조가 저런 남자에게 저런 집구석에 묶여있다는 사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미안함 때문일 겁니다.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용기를 냈더라면 하는 후회가 그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만 하고 있을 이열이 아니죠. 그의 눈빛이 흔들리다가 이내 차갑게 가라앉는 걸 보니 무언가 결단을 내릴 모양입니다. 상황은 점점 더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제이가 의금부 군사들까지 이끌고 누군가를 포위했습니다. 이건 이제 개인적인 사랑 싸움이 아닙니다. 공권력을 동원한 물리적인 위협이 되어버렸습니다. 제이는 지금 아버지 임사형의 권력을 등에 업고 자신의 사적인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칼을 휘두르고 있는 겁니다. 감히 대군에게 칼을 겨누어?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이의 눈에는 뵈는 게 없습니다. 그는 지금 이열을 잡으려는 게 아니라 이열의 힘을 빼고 굴복시키려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왕자라도 내 구역에서는 어림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저 살벌한 포위망 속에 갇힌 건 과연 누구일까요? 표면적으로는 쫓기는 자들이겠지만 진짜 갇힌 건 질투와 도끼에 눈이 멀어버린 제이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힘으로 사랑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힘으로라도 곁에 묶어두려는 저 집착.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몸부림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불편한 질문을 하나 마주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제2의 말이 맞습니다. 은조는 임씨 집안 사람이고 이열은 남의 아내를 탐하는 외간 남자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왜 이열을 응원하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법보다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일 겁니다. 거짓으로 맺어진 혼인, 사랑 없는 부부관계, 학대와 멸시가 가득한 시집살이, 이 모든 것을 법도라는 이름으로 견디라고 강요하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일일까요? 제인은 사회적 규범을 지키라고 소리치고 이열은 본질적 사랑을 찾겠다고 맞섭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두 남자의 기싸움이 아니라 낡은 관습과 새로운 가치관의 충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느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껍데기뿐인 혼인을 지키려는 남편인가요? 아니면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사랑을 구하려는 남자인가요? 그러니까 되돌려 놔야겠지. 이열이 나직하게 내뱉은 이 독배, 등골이 서늘해질 만큼 비장합니다. 여기서 되돌려 놓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은조의 도적 누명을 벗겨주겠다는 뜻일까요? 아니요, 그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이열은 지금 판을 완전히 뒤집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잘못 끼워진 첫 단추, 즉 은조의 억지 혼인부터 무효로 만들겠다는 조선 바닥을 발칵 뒤집어 놓을 결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왕실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일 수도 있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도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열의 눈에는 망설임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량인 척, 바보인 척 살아왔던 가면을 벗어던지고 진짜 도월대군의 모습을 드러내려 합니다.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임재희와 임사영 일파, 이제 각오해야 할 겁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은 소리 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저렇게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칼을 가는 사람이니까요. 밤이 깊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각, 어둠을 틈타 이열이 달립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도록 달려서 도착한 곳에는 은조가 있습니다. 이 밤에 은조를 찾아간다는 건 더 이상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낮에는 이목이 두려워 다가가지 못했던 그가 어둠을 방패 삼아 비로소 자신의 본능에 충실해진 겁니다. 은조 앞에선 이열의 거친 숨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는 지금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은조가 무사한지 아직 내 곁에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은조를 바라보는 이열의 눈빛이 참으로 깊습니다. 마치 벼랑 끝에 핀 꽃을 바라보듯 애틋하고도 절박합니다. 이 밤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험난한 폭풍이 몰아치겠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두 사람 사이에 그 어떤 법도도 신분도 끼어들 수 없습니다. 오직 서로를 향한 떨림만이 이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빛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이열이 은조를 와라 끌어안습니다. 예고도 없이 망설임도 없이 그저 터져나오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격정적인 포옹입니다. 이 포옹은 단순한 애정 표현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너를 지키겠다. 누구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는 무언의 선언이자 맹세입니다. 은조의 놀란 눈이 커다래집니다. 대군마마의 품, 그 따뜻하고 단단한 가슴에 안긴 순간 은조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불안과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졌을 겁니다. 그동안 혼자 짊어져야 했던 삶의 무게를 잠시나마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 이열의 팔이 은조를 더 강하게 조여옵니다. 마치 놓치면 다시는 잡을 수 없을 것처럼 부서질 듯 소중하게 그녀를 품에 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누가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이토록 절절한데, 이토록 서로를 원하는데 죄라면 너무 늦게 만난 것이 죄일 뿐이겠죠. 이열의 품에 안긴 은조, 처음에는 당황해서 밀어내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내 그녀의 손도 조심스레 이열의 등을 감쌉니다. 이것은 은조의 대답입니다. 당신의 그 위험한 결심을 따르겠다는, 당신과 함께라면 그 어떤 가시밭길도 걷겠다는 용기 있는 수락입니다. 두 사람을 감싼 밤 공기는 차갑지만 서로의 체온은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이 포옹 하나로 두 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제 돌아갈 다리는 끊어졌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시련은 상상을 초월하겠지만 적어도 혼자는 아닙니다. 혼자 맞으면 매지만
같이 맞으면 비라고 했던가요? 이제 두 사람은 함께 비를 맞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은조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주는 이열의 손길에서 우리는 희망을 봅니다. 아무리 세상이 춥고 험해도 서로를 믿어주는 단 한 사람만 있다면 견뎌낼 수 있다는 그 오래된 진리를 말이죠. 이렇게 치료의 밤이 깊어갑니다. 스스로 죄인이 된 왕자와 그를 구하기 위해 마음을 연 도적, 그리고 그들을 찢어놓으려는 분노한 서자. 이 얽히고 설킨 운명의 실타래는 과연 풀릴 수 있을까요? 이열은 되돌려 놓겠다고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아예 판을 깨고 새로운 그릇을 만들려는 게 아닐까요? 어둠 속에서 빛나는 두 사람의 눈빛이 마치 다가올 폭풍전야의 번개처럼 강렬합니다.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랑이 사람을 얼마나 무모하게 그리고 얼마나 위대하게 만드는지를요. 다음 이야기가 벌써부터 걱정되고 기다려집니다. 과연 이열은 저 거대한 권력의 벽을 무너뜨리고 은조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폭풍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숨죽여 지켜볼 뿐입니다. 그들이 써내려갈 이 위험하고도 아름다운 반란을 말이죠.